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신차 검수, 제가 썸네일을 좀 재밌게 했었죠. 검수에 대한 어떤 요령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차량은 K7이고 2020년형 프리미어 모델, 바로 이 모델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차량이 이제 출고가 다 됐고, 사실 이 친구는 렌트카로 출고가 됐지만 최고급이에요. 풀옵션으로 렌트카로 구매한 이유는요, 다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여러 가지들이 옵션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차주님께서 풀옵션을 구매를 하셨고, 신차에 대한 검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고기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서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K7 전면에 그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센서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역시 새 차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설레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아의 K7 프리미어, 기아의 K7 프리미어, 이 차량이 얼마큼 어떤 품질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어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전체적인 전면의 느낌은요, 차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잘 살려준 것 같고요. 전면 그릴이 상당히 커지면서 눈이 좀 작아진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의 크기는 작지는 않아요. 길어졌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릴의 이 느낌은 카니발도 그렇고 계속 종속돼서 저는 이 느낌 잘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 차량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K7들이 거의 전구 턴 시그널 램프, 즉 깜빡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박동수를 의미하는 이 라인은 참 이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동일하게 말이죠. 자, 바로 이어서 뒤의 모습을 좀 한번 보고 전면과 그리고 실내에 대한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렌트카로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는 가스잖아요. 가스통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한번 제가 출고기를 한번 영상 담아드렸듯이 뒤에 트렁크에 아주 커다란 가스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모양은 지금 그랜저 신형보다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의 어떤 평가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에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연령대별 그랜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K7으로 갈아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확실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뒤에 그 후미등 같은 요 부분들이 위로 좀 찍혀서 많이 올라갔어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범퍼의 범위와 길이가 좀 많이 커진 느낌이 들고, 근데 요 느낌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지를 좀 치켜 올려 입은 느낌. 솔직히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중후함의 느낌은 그대로 잘 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개방은 여기를 눌러서 개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깨끗하죠? 자, 가스 맞고요. 자동은 아닙니다.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또한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이제 택시이기 때문에 미터기, 매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장착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택시를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차량은 렌트카로, 그러니까 승용으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 택시고 택시 조합에 그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차를 사든 뭘 사든 택시로 허가를 받아야만 미터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 미터기를 장착하는 전문 업체에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인도 있어요. 이렇게 봉인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고 시스템들을 여기다 이제 케이블 장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터기 키는 거랑 이게 이제 추가적인 버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키고 내리고도 어떤 두 가지의 버튼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 차량은 택시의 본연의 기능을 갖게 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정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정면이 되겠고 이제 후면이 되겠는데 잠금, 열림, 그리고 트렁크와 경적, 그리고 요 버튼은요 이제 시동을 거는 버튼이에요. 여기 잠금을 2번 띡띡 누르고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한 5초 후에 시동이 걸리는데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유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유보 시스템을 연동을 승낙을 떨어져서 이제 하시면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에서 유보 앱을 이용을 하셔서 시동을 걸고 끄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또 SOS도 당연히 있고요. 요즘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쌍용,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보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수입차를 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토매틱인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있고 약간 기계식이에요. 그리고 완전 전자식으로 해서 톡톡톡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차주님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기계식으로 좀 채택을 하시는 게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미터기의 위치가 택시로 출시를 하든 렌트카로 출시를 하든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패널이 제가 이제 여기서 메타기를 켜보면요 들어오거든요. 이게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되게 조용해요 차가. 그리고 드라이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운행이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래서 뒤에 타신 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가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택시를 많이 접해보진 못하셨으니까 이런 어떤 신비한 모습을 좀 지금 감상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제공하는 거고, 어쨌든 미터기 카드도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아래에 깔리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데 오면 좋겠지만 그런 구성은 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넣었을 때 차가 움직이고 후진을 하고 시인성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파킹 넣고 기계식이라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시동 꺼볼게요. 껐고, 자 매터기도 제가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쪽에 잘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좌우로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놓을 수가 있고, 여기 통풍 밑에 거 온열 시트 잘 들어가 있고, 핸들의 열선,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행 중에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 뷰, 그리고 전방 센서, 여기 또 조수석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대신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이쪽에 구성은 끝났습니다. 이쪽 패널로부터 가면 이제 공조기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제가 검수 때도 체크 및 테스트 했는데 잘 개입이 되고 작동을 합니다.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작동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독립식이에요. 이쪽 냉난방, 이쪽 냉난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온도 설정을 하고 따로따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냉정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신형 그랜저가 조금 더 보기에는 쉬워요. 하지만 버튼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본다면요, K7이 그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 10인치 이상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세차하기 좋은 날, 이런 시인성이 너무너무 우수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수입차들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터치도 빠르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고, 이렇게 핸들 주의를 하고, 계기판의 시인성은 아주 우수하고 좋습니다. HUD는 없는 차량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크루즈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주행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요, 크루즈를 누르셔갖고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부가 나옵니다. 자, 크루즈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건 꺼진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조건이 아니니까, 주행이 아니니까 뜨는데, 일반적으로 크루즈를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를게요.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캔슬 될 거예요.
앞차와 차 간 거리를 이걸로 4칸 또는 3칸 또는 2칸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핸들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핸들을 켜놓으면요 정말 능동적으로 잘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저번에 이전에 방송했던 제네시스 770 같은 경우는 이 핸들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주행 중에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개입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요걸 누르게 되면 완전히 1분 이상이 핸들을 놔도 돼요. 경고음이 울리고 또 울려도 알아서 잡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자동의 개념을 부르시는 게 딱 맞죠. 요거는 요 버튼은 이제 계기판상의 이제 설정과 앞차의 어떤 크루즈 기능 뭐 그런 어떤 버튼이 되는 거니까 차도 이탈 보조 시스템, 크루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K7의 어떤 이 차주님도 선택도 그렇지만 상위 어떤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는 우리가 알고 있던 크루즈의 거의 상위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GV80 같은 경우는 뭐 회피 기능까지 있어요. 거기까지는 없지만 그거에 도달하게 최고 우수한 어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운전하시기에는 저는 무리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기능만 익힌단 말이죠. 자, 다시 시동을 꺼볼게요. 부드럽고 은은하게 꺼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완전 전자식 계기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인성도 보여주고, 자, 이 공조기에 대한 걸 한번 살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홈을 한번 눌러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공조기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죠. 자, 여기 내비에 대한 거, USB, 그리고 여기 날씨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눌러보면 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도에 대한 게 나오고, 내비를 누르게 되면 내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요거는 즐겨찾기에 대한 기능 별도로 쓰시면 되고, 지금은 없으니까 안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주님이 하시면 되고, 자, 라디오, 주 52시간 그리고 미디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셋업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셋업 버튼에서 일반적으로 설정이 좀 필요한데 어떤 게 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에 전원을 ON으로 해야죠. 자, 온 넣고요. 자, 차량에 됐어요. 이제 운전자 보조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은 매우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가속 응답성을 조절합니다. 보통과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차주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빠른 개입을 좀 제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그리고 고속도로 곡선 구간 자동 감속. 곡선도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설정하는 개입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모두 다 체크를 했습니다. 경고 시점은 보통과 느리게가 있는데, 보통이 낫죠. 경고 음량은 크게 해볼까요? 크게 할게요. 작게, 중간, 크게 할게요.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하면 알리게 되는 거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 이게 뭘까요?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 유보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를 건대요. 이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를 넣은 거고, 부지운전 경고도 되고, 이런 게 있었네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전방 안전은 뭘까요? 이건 전방 보조. 그러니까 전방 충돌 위험시 경고 및 차량 제어를 통해서 충돌 방지를 보조합니다. 차량을 제어를 통해 브레이크 기입이 들어가고 계속 경고음이 나온다는 거죠. 차량 제어를 통해서 충돌 방지를 보조한다는 거지,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거지 100% 개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을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너무 차를 믿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충돌 경고만 나오는 거죠, 이건. 끄기. 하지만 충돌 방지 보조로 최상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로 안전은, 자, 이게 들어가면 이제 보험료가 좀 떨어지는 거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고와 끄기 있지만, 방지 보조가 있어야죠. 그래서 차로 이탈 위험 시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을 해서 차로 이탈 방지를 보조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후측방 안전. 어떤 브랜드에서는 측 후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안전 하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있는데, 이거는 방지를 보조해야죠.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경고 및 차량 제어를 통해서 충돌 방지를 보조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 안전까지도 있네요.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꺼져 있네요. 이렇게 켜는 게 낫죠?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 이렇게 후방 교차, 요거.
후진 중에 후방교차 충돌 위험시 경고 및 차량 제어. 그러니까 만약에 후진을 할 때 차가 끼어들면은 서준다는 거죠. 사물이 있으면 차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있거나. 근데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만 보조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이 차량은 이제 운전 보조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뒤로 가게 눌러볼게요. 이게 모두 운전 보조 기능이었어요. 진짜 옵션 많네요. 공조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에어 컨디셔너에 대한 기능인데, 외부 공기 차단을 누르게 되면 워셔액을 했을 때는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게 좋죠. 그리고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연동돼 갖고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네요. 아마 이 기능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없습니다. 자동 환기. 결로 발생이 될 때 자동으로 환기를 위한 기능이 설정이 된대요. 똑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터치 방향지 시등. 제가 이거를 5회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3회가 되는데 5회가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에코 에스코트. 전조등이 꺼지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15초 후에는 계속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이빔 보조는요, 눌러볼게요.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하이빔의 작동을 보조합니다. 맞은편 차가 오면 이쪽만 안 비춰주는 것 같은데, 진짜 옵션 최고입니다. 자, 도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 잠금. 출발할 때 자동으로 잠기는 건데, 이 차주님은 택시를 하시잖아요. 문이 딱 잠기면은 타신 분들이 불안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열어놓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끄기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주행 시 켜지는 거, 기아 변속 시 켜지는 거 되는데, 끄기로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는 뭘까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트렁크에 접근 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린다. 이거 싫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계속 트렁크 열리면은 좀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기판으로 갑니다. 서비스 시기 알림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알림 거리가 6,000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전에 한번 설정을 해놨어요. 6,000. 그리고 알림 기간을 1개월마다 알리는 걸로 하는 게 낫죠. 그죠? 표시 정보는 기어 변속 알림, 이런 것들을 끌 수가 있는 거래요.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도 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와이퍼 라이트 모드도 켜지는 게 좋고, 기어 변속도 당연히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은 중간. 음량 3, 음량 2, 음량 1, 음량 2.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웰컴 사운드. 켜야죠. 시동 딱 걸 때마다 켜지는 거 있죠? 자, 뒤로 가기. 자, 편의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웰컴 미러 라이트. 운전자 접근할 때 이렇게 백밀러 쭉 이런 데서 불 들어오는 거, 도어 캐치 등 이쪽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트로 가겠습니다. 시트는요, 스마트 열선 통풍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있네요. 핸들 열선을 키게 되면요, 핸들 열선과 운전석 열선, 아니죠? 따로따로죠? 통풍 쾌적한 자동으로, 야, 이거 괜찮네. 요즘 국산 차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서 따로 킬 수 있고 되는 거네요. 켜기, 끄기, 단계별로 이렇게도 되고, 2단까지 되네요. 그래도 2단까지 되고, 뒤로 가기. 후석 시트 열선 제어도 따로 있네요. 여기도 후석도 2단까지 끄기, 2단까지 끄기.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없으면은 섭섭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자동, 핸들 열쇠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오토로. 차주님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초기화인데 초기화는 필요가 없겠죠? 쭉 봤습니다. 뒤로 갈게요. 와, 차량만 해도 벌써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살펴본 것 같아요. 계기판까지, 편의 시트까지. 요거 살펴봤다고 시간 꽤 갈 정도로 정말 많네요, 여러분. 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것도 있고요. 지도에 대한 어떤 사양들, 글꼴, 따로따로 세부, 보통, 크게. 우리 차주님, 크게 보게 해드릴까요? 크게. 이건 또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의 색상과 도로명, 시설 표시되어 있고, 정보 쭉 있는데, 야, 너무 볼 게 많아서 길 안내, 경고, 기타, 하이패스 설정 다 따로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버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도 확대, 축소 이렇게 되는 거, 음악 또는 라디오 조작, 사용자 버튼에도 되고, 핸들 모드 버튼은 FM과 DMB. DMB가 있었나요? DMB가 있었나요, 이게? USB 오디오도 가게 해드리고,
자, 됐고요. 아니, 저는 DM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화면 한번 다 가볼게요. 화면. 자동 밝기에 대한 거고, 계기판 조명각과 연동시키고, 블루라이트 차단. 어두워진 후 화면의 청색으로 줄여서, 청색으로. 이거는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대기 화면은 표시 없음 말고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해드리죠, 뭐. 아날로그 시계 형태의 종류가 있군요. 시계 1번, 시계 2, 시계 3, 시계 4. 어떤 게 좋아하실까요? 차주님께서는 아무래도 시계 1번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드리고. 홈 하면은 홈 위젯 편집이 되네요. 길게 눌러서 이렇게 그렇군요. 시계로 지금 해드렸습니다. 분할하면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네요. 운행 정보 다 체크하죠. 뭐. 미디어 알림 설정됐고, 후방 카메라 유지. 후진 해제 시에도 후방 카메라 유지합니다. 단 일정 속도 및 초과 시 후방 카메라 화면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제 시동 좀 걸어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걸었어요. 방전 안 되게. 자, 이렇게 화면 끄게 되네요. 이렇게 화면 끄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고급스럽네요. 오. 자, 다시 뒤로 가고. 그렇습니다. 사용자 프로필도 그렇고, 사운드에 대한 거는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오디오에 대한 거 이렇게 중음과 저음을, 고음을 좀 올려드리고, 3, 중음도, 저음도 3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좌우 되니까, 초이값은 기본이고, 안내음에 대한 어떤 설정, 통화 중 내비게이션, 시스템 음량, 차음, 속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연결기기, FM 노이즈 조절,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노이즈 균형이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성인식이 좀 아쉽습니다. 음성인식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편에 속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음성인식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잘 들어가죠. 이렇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똑똑한 친구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